자, 이제 한번 클래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클래스를 만드나 같이 함께 시작해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만들려는 클래스는 4가지 연산을 하는, 4측 연산을 하는 for calculati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for calculation.py인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부터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요거는 이 파이 파일을 만들 때 그 파이 파일의 상단에 제일 먼저 닥스트링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 파이 파일은 어떤 용이다. 자, 클래스를 만들 때는 마치 똑같이 펑션을 만들 때는 어떤 키워드를 썼다? def, define에서 온 def를 썼죠.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항상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고 똑같이 우리가 흔히 통제문이나 함수 만들 때 썼듯이 콜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맨 끝에서. 그리고 이름을 줄 때 여기 보세요. 이름을 꼭 이렇게 줘야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약속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관습이다.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단어와 단어는 대문자로 구분을 한다. 그 나머지 부분은 소문자로 간다. 펑션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문자로 써라. 그죠? 소문자로 쓰고 언더바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근데 클래스도 언더바도 쓸 수 있는데 첫 글자는 다 대문자로 하자. 그래서 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면 이건 클래스구나. 소문자로 시작하면 펑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펑션 만들 때도 그랬지만 닥스트링으로 이 펑션이 어떤 용도라는 것을 늘 적어 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클래스도 똑같습니다. 닥스트링으로 이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 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여러 가지 메소드가 들어갑니다. 펑션을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사실 많이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클래스는 많은 펑션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 클래스의 기능과 상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모든 클래스는 어떻게 시작한다? init 펑션을 써야 돼요. 이 언더바 2개입니다. 이 부분이. define 하잖아요. define 할 때 언제 썼냐? 펑션을 만들 때 썼잖아요. 그래서 이 init 펑션이 가장 먼저 init 메소드라고도 하죠. 메소드가 펑션이 클래스 안에서는 메소드라고 불린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언더바 2개에다가 init하고 그 다음에 언더바 2개가 오는데 이거는 뭐냐? init 말 그 자체가 initialize 한다 이게 이 클래스 안에서 쓰는 변수들을 initialize 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 initialize 할 때 self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 self를 넣는 이유는 이 클래스 안에서 사용되는 로컬 변수 역할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변수를 받아요. 이 펑션은 기본적으로 펑션을 define하는 문법이지 않습니까? syntax인데 두 변수를 받는 건데 두 변수를 받는 거 외에 self는 항상 자동으로 넣어준다. 이 펑션에서 take하는 변수 말고 두 변수는 항상 넣어준다. 그리고 이것이 initialize 하는 과정입니다. self first는 first고 self second는 second로 해서 initialize를 해주는데 이걸 갖고 이제 이 밑에서는 작업을 합니다. 로컬 변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그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error, exception handling 하는 건데요. 이걸 죽여놨었는데 살린다면 이렇게 되죠. 자, if second is zero, raise an exception error. exception. 이 말이 이제 만약 사칙연산이다 보니까 나누기가 있잖아요. 첫 번째 숫자가 분자로 가고 두 번째 숫자가 분모로 갈 때 두 번째 숫자가 0이 되면은 에러가 떠야 돼요. 파이썬에서 이미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넣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exception, 어떤 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할 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여기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exception handling 하기 위한 문구를 넣으려면은 바로 밑에다 넣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init 펑션 안에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새로운 메소드를 여러분이 이제 사칙 연산을 하니까 사칙 연산하는 펑션을 메소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add라는 메소드인데 self라고 해놓고요. 앞에서 그 내부 변수를 갖고 이렇게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값이 나중에 들어오면은 걔가
여기로 할당이 되겠죠, 각각. 그 할당된 값이 여기 와서 연산이 일어나서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multiplication, subtraction, 그 다음에 division. 네 가지가 define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은 클래스가 하나, 사칙연산형 클래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제 먼저 설명을 더 진행하고 나서 이걸 독립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런을 해보겠습니다. 런을 하면은요, 요걸 안 죽였구나. 그런데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이왕 작업했으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자, 여기 보면 맨 밑에 percent save for calculation.py 라인 1에서 24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라인 1에서 24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 보면은 뷰에서 show line number 하면은 이거예요. 라인 첫 번째 줄에서 24번째 줄까지 이 클래스가 끝나는 지점까지 그거를 어떻게 저장해라? for calculation.py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이거예요. 그 앞에 그 저장하는 명령어가 뭐냐면 percent save 이걸 percent magic이라고 합니다. 흔히 percent magic.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 코드 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매직이에요. 아주 쉽게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퍼센트 매직. 이거 말고 퍼센트 매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쓸 수 있는 코딩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로 퍼센트 세이브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결과가 요 아래에 나타난 겁니다. 이 for calculation.py 파일 이름은 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파일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저장된 내용이 뭐냐면은 이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는 디렉토리를 보면 되죠. 여기 보십시오. for calculation.py라는 파일이 여러분의 파이쿡 속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냐?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으면 클릭하세요. 그리고 좀 더 윈도우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코딩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 두 줄이 추가됐습니다. 맨 밑에 get python. 이거는 계속 이제 반복 세이빙을 하는 거라 업데이트 됐을 때 이거를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려야 여러분이 저 파이 파일을 갖다 쓸 때 편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세이브 할 거냐 안 할 거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우세요. 지우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 가면 추가된 게 한 줄이 코딩 UTF 이제 파이 파일로 저장하다 보니까 현재 ASCII 코드가 아니고 UTF-8 코드로 저장이 됐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더해진 겁니다. 이제 한 줄을 지웠으니까 얘를 저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냥 우리 파일 저장할 때 쓰는 게 뭡니까? 컨트롤 세이브잖아요. 컨트롤 세이브 하시면은 딱 저장이 되고 이 동그라미가 X로 바뀌었잖아요. 저장이 됐다는 거죠. 이제 닫아볼까요? 닫아보고 가면은 이렇게 for calculation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거는 인터프리티브 방식으로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import pandas as pd 이런 식으로 불러서 그걸 스크립트 방식으로 불러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불러서 왔을 때 바로 이 파일을 불러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클래스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러서 똑같이 실행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좀 복잡하니까 이 라인 넘버 지워버릴게요. 안 보이게 해놓고 얘가 계속 반복 실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해시태그로 일단 죽여놨습니다. 죽여놓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파이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죠. 해시태그로 죽여놨으니까. 자, 얘를 한번 다시 런을 하면은 이제 더 안 만들어지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클래스를 이거는 불러올 때 아까 파이 파일을 불러올 때 쓰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얘도 죽이고. 그러면 이미 이 작업 공간에 이 클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오브젝트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컨스트럭팅 한다는 거예요. 컨스트럭팅 한다. B라는 오브젝트를 이 for calculation 클래스에다가 어떤 두 숫자를 주어줘야 하잖아요. 8과 2를 주어주는 거예요. 8과 2.
그러면은 이 B라는 오브젝트는 8과 2를 값을 넣어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그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밑에 프린트, 변수, B first, B second 두 값이 얼마냐? 8, 2를 받은 거고요. 그러면 사칙 연산, 메소드를 불러서 프린트를 하니까 다 연산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거 0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0을 주면은 exception handling이 떠야죠. 그죠? 0을 줘서 하면은 이렇게 exception,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근데 끝에 보면 the number must not be zero.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 위에서 여러분이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exception handling 부분을 넣어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걸 안 넣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거를 해시태그로 dormant, 잠자게 해놓으면은요, 이 부분이 없는 게 되잖아요. 그죠? 없는 클래스 파일이 새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얘를 런을 하면은 그때도 0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데 그때 exception handling은 뭘로 됐냐? 이렇게 division by zero. 파이썬의 빌트인 에러 메시지가 딱 뜨는 겁니다. 0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만 뭐 이렇게 4 이렇게 하면은 또 계산이 잘 돼서 이게 엉뚱한 걸 만졌군요. 4 이런 식으로 하면은 쫙 괄호가 없어졌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깨끗이 뜹니다. 만약 이걸 공백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백으로 해도 오브젝트는 만들어지는데 인이 돼서 first, second가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8, 2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면 자동으로 캘큘레이션이 되어 나옵니다. 만약 인it에다가 안 넣고 여기에서 인자를 받게 해주고 싶으면요, 여기다가는 그냥 셀프만 넣어주고 여기다 두 숫자가 들어가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펑션을 만들면은 이 오브젝트를 형성할 때는 그냥 만들어지고 이 오브젝트에다가 각각 숫자를 할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 현재 여기에 셀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이 돼서 받은 숫자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할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이제 이거를 완전히 리런을 할게요. 커널에서 완전히 지금 작업 공간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 이 작업 공간을 지워버리냐? 이 클래스를 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이 셀을 여기서 런을 안 시키면은 이 작업 공간에는 클래스 파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불러다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외부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이 뭐다? 요거죠. from for calculation. 아까 파이 파일이잖아요. 파이 파일에서 for calculation이라는 클래스를 불러와라 이거예요. 클래스를. 그죠? 그러고 나서 똑같이 이렇게 할당을 하면은 값은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셀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뜻은 이 작업 공간에서 우리가 이걸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인터랙티브하지 않고 그냥 외부에서 for calculation 불러다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for calculation이라고 쓰려면 너무 길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 방식은 얘를 dormant 잠자게 하고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잖아요. import for calculation as fc 이름으로 별명으로 불러버리는 거죠. import pandas as pd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를 이제는 죽여버리고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때는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컨스트럭팅 할 때, 한 오브젝트를 컨스트럭팅 할 때 fc 별명을 주고 그 별명 속에 for calculation이라는 클래스를 갖다 써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를 계산을 해라. 잘 되죠? 똑같이. 이제는 8, 4잖아요. 아까에서는 8, 2였는데.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다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 파이 파일을 만들면은 이제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코드 할 때마다 이걸 다시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파이 파일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불러다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설명을 드렸고 이제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상속해서 쓸 수 있다. 인헤리트해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인헤리트해서 쓰면서 기존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덮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
클래스 파일을 인헤릿하면은 부모 클래스에 있던 그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 슈퍼 클래스에 있던 변수와 메소드는 다 상속이 됩니다. 근데 그 메소드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이걸 나는 바꿔 쓰고 싶어요. 내 상황에 맞게 좀 더 구체화시켜서 쓰고 싶어요. 그럴 경우 하는 게 오버라이딩. 부모에서 상속은 받았지만 그걸 안 쓰고 난 변형해서 쓰고 싶다 할 때 쓰는 방식이 오버라이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선 상속하는 방식부터 배워야죠. 상속을 한다. 근데 상속을 할 때는 좀 더 변형시키거나 확장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자, 똑같이 inherit을 여기 이제 불러와야겠죠. for calculation에서 import을 한 다음에 이제는 5 calculation이라는 좀 더 구체화된 확장된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페어런츠 슈퍼 클래스보다 이건 서브 클래스인데 서브 클래스에서는 단순히 상속만 하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구체화, 확장시킬 때 이 서브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5 calculation이라는 걸 하는데 이 괄호 속에다가 앞에 위에 상단에 있는 슈퍼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adding power calculation. 이제 지수 계산까지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칙 연산 부분은 이미 다 상속을 했기 때문에 사칙 연산을 여기다 또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면 init 펑션을 또 디파인을 해줘야 돼요. 서브 클래스에서도. 그러면은 이번엔 숫자를 하나 더 받겠다 이거예요. 세 번째 숫자도 받겠다. 근데 이게 슈퍼 클래스에 있던 앞에 상속된 그 클래스에 있는 또 이니셜라이즈 하는 걸 똑같이 불러다 씁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변수를 이렇게 또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워, 지수를 계산하는데 이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첫 번째 숫자를에다가 두 번째 숫자를 지수로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를 더해줘라. 이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파워는 아니지만 추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비전 아까 했더니 0으로 했을 때 계속 에러가 생겼잖아요. 에러를 안 생기게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 두 번째 숫자가 0이면은 0 값을 줘라. 에러를 발생하지 말고 그냥 0을 돌려줘라 이거예요. 물론 옳은 방식은 아닌데 이건 오버라이딩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0이 아닐 때만 정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돌려줘라 이거예요. 자, 이제 이걸 런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서브 클래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5 calculation은 3개 숫자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3개 숫자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딱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메소드 오버라이딩 해서 인헤릿과 메소드 오버라이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 여기에 0을 준다면 어떡할까요? 이제는 오버라이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요. 얘를 이걸 살려둬서 그래. 이걸 만들 때 이걸 죽이고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exception raise를 하도록 파이 파일에 넣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하고 스크립트 방식으로 해서 실행을 하고 거기서는 죽여놨으니까요. 거꾸로 여기 와서는 이제 불러오질 않는 거죠. 그 exception 핸들링 부분이 살아있는 부분은 안 불러오고 직접 저 위 거 새로운 걸 갖다가 인헤릿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면은 이제 전혀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이 밑부분에서 메소드 오버라이드로 0으로 나눌 때 에러가 안 뜨고 그냥 정상적으로 어떤 값이 리턴 할 수 있게 디파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 문제 없이 0을 집어넣어도 계산이 진행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클래스 형태를 또 보여준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person이라는 거. person이란 클래스는 이게 이제 조상 클래스가 되는 거죠. first name과 last name, 이름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employee는 person의 일부분이잖아요. 뭐 사장도 있는데 사장은 안 들어갈 테니까. 특정 부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employee의 특징이 뭐냐? 그냥 사람은 안 갖고 있는 다른 걸 갖고 있죠. 스텝 넘버라는. 그 사람을 표현하는 속성이 추가된 거예요. 애트리뷰트가 추가된 거예요. employee는 employee 넘버가 있다. 그래서 employee 넘버까지 찍는
subclass, person을 inherit해서 쓰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슈퍼클래스와 subclass를 동시에 만들어 놓고 그걸 실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print xname 하면은 뭐예요? 여기 슈퍼클래스에 있는 name 펑션에서 나옵니다. 그죠? 근데 employee 같은 경우는 employee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준 거예요. first, last, step name까지, step number까지 세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은 get employee 이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이 employee 숫자까지 한꺼번에 인쇄가 돼서 리턴이 된 거죠. 이 사례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는 subclass는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보다 뭔가 확장을 한다든지 좀 더 구체화한다든지 그런 때 쓴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우리나라 말로는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코딩의 efficiency와 정확도를 높여주고 유연성을 높여준다 이거예요. efficiency는 왜 증가하냐? 반복하지, 코딩을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위에서 만든 걸 갖다가 그대로 상속해서 쓰면 되고, 추가하는 게 있다면은 여러분이 추가를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또는 마음에 안 드는 방식이 있다면 뒤집어 엎어버릴 수, 더 씌워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의 에피션시와 확장성과 유연성이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동안 긴 시간 저와 함께 파이썬 코딩의 기초를 배워봤습니다. 이 파이썬 코딩 MOOC 컨텐츠는 저는 경제학자로서 제가 이론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배우지 않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에서 특히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딥러닝 코딩에 필요한 파이썬 코딩만 추출해서 가르치면은 훨씬 저와 같은 사람이 이쪽에 입문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들기로 결심을 했고 이번에 지금까지 작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 멘트를 듣는다는 얘기는 물론 이 부분만 듣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함께 파이썬 인바이러먼트, 아나콘다를 이용한 파이썬 코딩 인바이러먼트를 만들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위한 인바이러먼트를 만들고 그 작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클래스 만드는 것까지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여기서 배운 것을 토대로 더욱 훌륭한 코딩, 인공지능 코더로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